어제 개념 하나를 하고서 이제 문제를 차마 못 풀고 끝났죠? 그렇죠? 내분점 얘기를 했는데 내분점 공식을 어떻게 외우더라? 지각생. 네. 내분점 공식 어떻게 외운다고? 이봐. 네. 뭐? 내분점 공식 어떻게 외운다고 했어 내가? 내분점 공식이요. 나 진짜. 내분점 공식은 분모는 b를 합치고 분자는 x자 모양으로 곱해서 합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A란 점이 2고 B란 점이 7일 때 여기를 2대 3으로 이렇게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 이렇게 X좌표 얘를 구하시오. 이러면은 공식이 뭐라고? B를 합치고요. 2 더하기 3. X자 모양이잖아. 1은 누구랑 곱해? 이쪽이랑 곱하죠. 2, 7에 14. 3은 누구랑 곱해? 이렇게 곱하죠. 3, 2는 6. 그것도 합치고. 그래서 분모가 5고 분자가 20이니까 4네. 여기 좌표가 4이어야 요 거리와 요 거리의 비가 2대 3이 나온다. 이렇게 내분점 공식을 쓰는 거다. 그래서 외울 때는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워라.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멈췄죠. 좌표 평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좌표 평면까지 같이 해서 무게중심까지 설명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게요. 수직선에서 내분점을 이렇게 구하는데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이 있을 때, 이래서 A점이 이렇게 있고 B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것도 있겠어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M 대 N 내분. 요점 좌표는 어떻게 구할래? 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X 좌표가 있겠죠? X1. 여기도 X 좌표가 있겠죠? X2.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P점에 X표가 있겠죠? X? 이해가죠? 근데 요 직각삼각형 두 개가 닮은 도형 아닌가요? 그렇죠? 직각, 동의각. 이해가요?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몇 대 몇일까 하면 닮은 비는 보다시피 M 대 N이죠. M 대 N이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밑변도 M 대 N일 거거든? 밑변과 이 밑변도 똑같이 M 대 N이에요. 그쵸? 그리고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M 대 N이죠. 이렇게.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P점, 요 점의 X좌표는요. 얘네 둘의 M 대 N 내분점이 될 거예요. 그 내분점 공식은 당연히 여기 있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P점의 Y좌표가 여기겠죠. 요 점의 Y좌표가 있겠고요. Y1. 요 점도 Y좌표가 있겠죠. Y2 이렇게. 그쵸? 근데 두 삼각형이 닮음이면은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밑변만 M 대 N이겠어? 높이도 M 대 N이겠죠? 얘네들도 M 대 N일 거예요. 그쵸? 그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은 거니까 이쪽도 M 대 N 되겠죠. 그게 뭐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점, 이 점 Y좌표도 얘네 둘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 이제 두 점을 주고선 내분점을 구하라 라고 하면요. X좌표 따로 내분점 구하고 Y좌표 따로 내분점 구하면 돼요. 이것도 공식을 추가로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 하나로 다 할 수 있거든요. 따로따로 하면 된다. 어떻게? X좌표 따로 구하고 Y좌표 따로 구하고. 이해가요? 좀 이따 연습해 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좌표로 나오면은 따로따로 하면 된다. 그거 공식은 똑같고 이거라. 그 다음에 하나 더 무게중심까지.
무게중심이 뭐였더라? 어제 잠깐 설명했는데 잠깐 얘기했잖아, 그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어? 다시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는다? 만드는 법, 작도법, 찾는 법. 뭐였어? 어제 설명했잖아, 잠깐. 뭐였죠? 전에 이등분선 중선. 그러니까 여기가 중점이라는 거고 여기를 연결하는 선 이게 중선이잖아. 이 중선을 하나 여기 중점 잡고 또 둘 여기 중점 잡고 셋 하면은 이 셋이요 놀랍게도 이렇게 딱 만나요. 셋이 정확하게 만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게중심이라는 곳이죠. 내가 이제 이렇게 1학년 애들 1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에서 좀 한참 지난 한 2년 정도 지난 중학교 1학년 고1 애들한테 무게중심 하면 기억나는 거 있어? 라고 하면은 다 까먹어도 하나는 기억하더라고요. 1대2. 이건 기억하더라고요. 1대2. 뭐가 1대2냐고? 요 중선을 1대2로 이렇게 내분하는 거죠. 이렇게. 다시 뭐라고요? 이 중선을 1대2로 내분. 이렇게. 이 중선을 1대2로 내분. 그건 기억하더라고요. 왜 1대2야? 물어봤더니 그건 대답 못하더라. 근데 1대2는 기억하더라고. 맞아요? 1대2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좌표가 x1, y1 여기 좌표는 x2, y2 여기 좌표는 x3, y3라고 해볼게요. 삼각형 ABC가 다음과 같이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삼각형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하나 공식인데요. 이걸 구하는 방법은 먼저 BC의 여기 중점, 이 중점 좌표를 먼저 구합니다. 어제 중점 구하는 것도 배웠죠? 중점은 뭐야? 1대1 내분하는 곳이잖아. 그치? 1대1 내분. 그래서 여기 요 두 숫자가 1, 1이면 B를 합치면 분모는 2일 거고 1 곱하기 1 곱하기 덧셈 하는 거니까 결국 이거 두 개는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평균 구하는 것처럼 나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요 X 좌표만 보고 요 중점의 X 좌표를 정합니다. 방법은 평균 구하는 차례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X좌표. Y좌표도 똑같이. Y좌표, Y좌표. 이게 그 얘기야, 방금. 따로따로 구하면 된다. 이 Y좌표와 이 Y좌표의 중점을 구하면 돼요. 뭐죠? 2분의 Y2 플러스 Y3. 이런 식으로 일단 BC의 중점 좌표를 구합니다. 이해가요? 그 다음,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무게중심이 뭐라고요? 1대2. 1대2 내분점. A라는 점과, 그치? 이 M이라는 점을 내가 만약에 A, M 이 순서를 읽으면 2대1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은. 2대1 내분점이 될 겁니다, G는. 그쵸? 그럼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X 좌표. 요거랑 요거만 보고 할게. X 좌표를 구한다고 치면요. 분모는 뭐라고요? 내분점이니까 B의 합. 2대1이니까 뭐 해야 돼? 2 더하기 1 해야죠, 이렇게. 그쵸? 이해 가나요? 자, 그리고 분자는 뭐라 그랬어? 이거의 합. 2는 얘랑 곱해요. 2를 얘랑 곱하니까 2가 약분 되겠네. 그치? 그럼 뭐만 남아? x2 더하기 x3만 남지? 그럼 1은 누구랑 곱해? 1은 쟤랑 곱하는 거죠. 이게 거꾸로. 이렇게 바꿔서. 그쵸? 바꿔서 곱하는 거 이해가요? 1은 이쪽이랑 곱해요. 1 곱하기 x1이니까 x1만 되겠죠? 이걸 이렇게 덧셈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뭐야? 보다시피 3분의 1, 2, 3 합이네. 마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 세 X좌표의 평균이에요. 무게중심 좌표가.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 좌표의 X좌표를 구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Y좌표를 구하면 똑같이 나와요. 모양이. 이렇게.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결과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무게중심 좌표는 뭐다? 세 숫자의 평균. 그러니까 세 X좌표의 평균, 세 Y좌표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무게중심 좌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외심도 배우고 내심도 배웠잖아. 그치? 그럼 내심좌표 구하기, 외심좌표 구하기도 있겠네? 있죠. 근데 그거는 공식으로 안 만들어 놨어요. 그건 공식으로 만들면 되게 복잡해서 못 만든다에 가까울 거예요, 거의.
그건 만드는 요령만 알면 되는 거라서 그건 공식까지 안 하고요. 무게중심은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중심은 공식으로 하나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까지. 이해 갔어? 거기 개념 플러스에 보면 이런 것도 있다. 삼각형을 세변을 일정한 비율로 내분하는 점을 연결한 삼각형.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ABC가 이렇게 있어. ABC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야. 그치?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중선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깜장색 삼각형의 무게중심 깜장색. 이렇게 생각했어요. AB를 예를 들어서 2대1 다시 B부터 C까지도 마찬가지. 2대1 다시 C부터 A까지도 2대1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뭐지 세모? 똑같은 비율로 내분하는 점 3점을 잡아서 이 3점을 연결해서 삼각형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그쵸? 뭔 이해 가요? DEF라고 해서 새로운 삼각형 만든다 이런 식으로. 다시 2대1, 2대1, 2대1을 만족하도록 하는 3점을 연결해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 그럼 얘도 무게중심이 있겠지? 이 삼각형도. 그치?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얘랑 일치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개념 플러스는. 이것도 이해 가요? 그 증명하는 것도 거기 나와 있어. 근데 증명이 되게 복잡하거든. 분수가 장난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너희는 이거를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 증명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테니 혹시라도,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말하잖아. 혹시라도 관심 있다, 흥미가 있다 하는 친구는 따로 질문하세요. 알려줄게요. 굳이 이거를 뭐 수업 시간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증명은 어쨌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문자라서. 문자가 몇 개인지 보여 거기? x1, 2, 3, y1, 2, 3에 mn까지 문자가 몇 개야? 8개 아니야? 그렇게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해요. 식이. 내용은 별거 없는데 복잡해요. 어쨌든 식이 되게 길거든. 그래서 이거 궁금하신 분은 따로 물어보시고. 어쨌든 무게중심이 일치하더라라는 거 이거 하나 알아두고 푸는 게 아마 유용하게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념이고요. 이제 필수 예제가 5개가 있네. 5개를 풀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직선 방정식 또 들어가야죠. 오늘 결석한 놈들 아주 죽여버릴 거예요. 아주. 집에 가서 복습하려고 영상을 켰더니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 숙제가 왜 이렇게 많아? 할 정도로 죽여버려야 돼. 놀아? 놀러가? 자. 그래, 놀 수도 있지. 놀 수도 있지만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뭐. 그치? 19페이지 1번 문제. A점의 좌표가 6,-4 B점의 좌표가 1,1에 대하여 자, 선분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죠. 다시 선분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P. 똑같이 선분 AB를 이번에는 4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할 때 PQ의 중점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배운 공식, 어제 증명한 그 공식을 3번 쓰는 문제예요. 내분 공식으로 이거 구하고, 내분 공식으로 이거 구하고, 그리고 중점 구하고. 이렇게 말이죠. 이해 가요?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또 재밌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은 하나씩 차근차근 해봅시다. 내분 공식이 뭐였더라? B의 합. 그치? 2 더하기 3을 분모에 쓴 다음 이게 좌표로 나올 때 내가 뭐 한다 그랬어? X 좌표끼리만 계산해서 X 좌표 이렇게 따로 구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자, P점의 좌표입니다. 6과 1을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다고 이렇게. 그렇죠? 엇갈리게. 2는 1과 곱해요. 2. 3은 6과 곱해요. 18을 덧셈. 이게 X좌표입니다. 이해 가나요? 제발 처음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나처럼 차근차근 쓰세요. 암산하지 말고. 틀립니다. 이래서 틀리면 억울하지 않아?
다음에 y좌표 또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너희도 실제 할 때 이렇게 해. 하나는 동그라미 친다거나 하나는 밑줄 친다거나 이렇게 구별을 하라고 좀 헷갈리지 않게. y좌표는요. 마찬가지 b를 합치죠. 2 더하기 3. 분자는 2는 1과 곱하는 거예요. 2 더하기 3은 마이너스랑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해서 따로따로 좌표를 구합니다. 따라서 p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5분의 20이네 4. 이거 5분의 마이너스 10이지?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B점을 구합니다. 이해 갔어요? Q점! 동그라미 친 게 검정색 동그라미 이게 X좌표니까 마찬가지로 B는 4대 1이니까 B를 합칩니다. 4 더하기 1 이렇게 4는 이쪽이랑 곱해요. 1, 4 더하기 1은 이쪽과 곱해요. 1 곱하기 6, 6 X좌표 이해 가지? Y좌표도 똑같이 B를 덧셈하고요. 4 더하기 1 4는 이쪽 Y랑 곱해요. 4 더하기 1은 이쪽 Y랑 곱해요. 마이너스 4 그러면은 Q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5분의 10 2네요. 5분의 0 0이죠. 이렇게 Q점 좌표를 구합니다. 따라서 P점 Q점의 중점을 구하라 하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중점 M 미드포인트 4와 2의 평균입니다. 3이죠. 마이너스 2와 0의 평균입니다.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재밌게 라는 건 이런 건데요. 자, 봐봐. 여기 A, B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2대 3과 4대 1이 공교롭게 뭔지 알겠어, 이게? 둘 다 얘를 5조각 내시오.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했을 때 P는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2대 3 내분점. 그쵸? Q는 어디 있어? Q는 여기 있는 거죠. 4대 1 내분점. 그러니까 중점은 어디 있는 거야? 중점 여기 있는 거잖아. 즉 중점이 뭐냐면은 중점은요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곳이네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점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처음부터 3대 2 내분점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3대 2 내분점 어떻게 구하냐고. 분모는 더한다며 3 더하기 2. X좌표는요 3과 1을 곱해 3 더하기 2는 6과 곱해 12. Y좌표도 똑같이 B는 더하고요. 3은 1과 곱해 3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랑 곱해 마이너스 8. 이러면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5분의 15네 3. 5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개꿀 아닌가 이러면? 3번이나 풀 필요가 없잖아. 한 번에 풀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재미가 아주 구석구석 많이 들어있어. 이 기하 부분이. 재미없냐? 재밌지? 꿀잼. 얘들은 말이 없어. 뭐 그런 문제라고. 넘어갈게요. 지워야겠지? 자리가 애매하잖아? (2번) 문제. 두 점에 대하여 1,2 6, 마이너스 2 A, B라는 선분을 T 대 1 빼기 T로 내분하는 그 점 P가 있는데 얘가 일사분면에 있대요. 그러려면 T를 얼마라고 정해야 되느냐? 범위를 이라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틀리기가 쉽습니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확인을 하나 안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일단 이게 좀 생소하죠? 좀 특이하죠? 그렇죠? 이게 무슨 모양이지? 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30% 대 70%. 약간 이런 느낌이야. T와 1 빼기 T니까. 이해가? 약간 퍼센트적인 비율로 이렇게 나누는 개념인 거지, 일종의. 그런 느낌이야. 이게 문자라서 그렇지
내용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몇 퍼센트 하겠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내분점 공식은 얘기했듯이 B는 뭐 한다 그랬죠? 더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 두 개 더하면 얼마인 줄 알아? 1이거든. 100%. B는 더하고요. B의 합. 분자는 뭐 한다고요? 크로스. 자, X, 헷갈리면 이렇게 하라고. X 좌표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Y 좌표 이렇게 밑줄을 치던가 해서 구별 좀 해놓으라고. 헷갈리지 않게. 그러면 T는 누구랑 곱해? X좌표. 6이랑 곱하죠? 6T 더하기. 1 빼기 T는 1과 곱해요. 그렇죠? 1 빼기 T. 이게 X좌표고요. 마찬가지 Y좌표도 분모는 B의 합이죠. 물론 1이니까 안 써도 돼요. 분자는 자 T는 마이너스랑 곱하죠.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빼기 T는 2랑 곱하죠. 2 곱하기 1 빼기 T. 이게 Y좌표입니다. 이해가죠? 이게 바로 내분점 좌표 P라고요. 분모 1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P좌표. X좌표는 뭐다시피 5T 더하기 1이고 Y좌표는 뭐야? 2 빼기 4T? 근데 일사분면에 있으려면 일사분면 좌표의 특징은 X, Y 좌표 모두 양수잖아. 양수.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양수하니까 어때? T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지. 이거 양수하라고 하는데 T가 2분의 1보다 작다지. 이거 두 개 연립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네. 해서 나오겠지 답이. 그치? 이게 맞아요? 놓친 거 있나요?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뭐? 그치, B. 몇 대 몇이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양수가 돼야 돼. 이게. 그래서 T의 범위가 기본 범위가 이겁니다. 즉 이게 안 돼요. 실제 정답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틀려요. 가끔 이거 하나 빼먹어서. 저게 B란 말이야. 몇 대 몇이라는 B잖아. 아까 잠깐 내가 언급한 30%인데 70% 같이 그런 B기 때문에 양수가 나와야 돼요. 둘 다. 뭔 말인지 알겠어? 넘어갈게요. 3번. 사실 이 3번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되게 좋은 활용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3번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건가? 혹시 이렇게 별표를 이렇게 쳐야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되게 중요해요.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A 꼭지점이 4,6, B 꼭지점은 2,0, C 꼭지점이 6,-2일 때 D 꼭지점이 얼마냐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요거 참 중요한데 평행사변형 ABCD 이 말과 하나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둘게요. 야들아, 내가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을 바꾸고 파란색 바꾸면 니들은 긴장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다 중요하다는 뜻이야. 필요하면 다 메모하는 거고 니들은 메모를 안 하더라. 그렇지? 메모를 안 하더라. 메모가 아니지. 필기를 안 하는 거지. 메모도 안 해요, 심지어. 필기는커녕 메모도 안 하죠. 내가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는 뭐가 중요한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랑요. 4점 A, B, C, D가 평행사변형을 만든다. 이룬다. 이렇게 쓸까? 이룬다. 이 말과 이 말 같은 말일 것 같아요? 다른 말일 것 같아요? 같은 말일 것 같아요? 다른 말일 것 같아요? 아이씨, 저기 내가 벌써 써왔잖아. 같은 말일 것 같아요? 다른 말일 것 같아요? 다른 말이죠. 잘 봐. 지금 A, B, C는 지금 정해졌지, 좌표가. 그치? 뭐 설마 이거 찍으라고 또 이렇게 찍는 사람 없겠죠? 4,6 이렇게 찍지 마.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대충 찍을게. 알겠지?
대충 찍을게.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이 대충 찍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니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원래 정확히 그리면은 뭐 4,6은 뭐 한 뭐 이쯤 된다고 치고 A, 2,0은 여기쯤 있지 B, C는 6, 마이너스니까 여기쯤 있겠네, 그치? C. 그러니까 원래는 삼각형 ABC를 이렇게 아니 점 3개를 이렇게 찍는 거잖아, 원래는, 그치? 아, 뭐 없냐? 얇은 거, 투명한 거, 이걸로 하자. 그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이면 D가 여기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정답 여기네. 다시 할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서 D는 여기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D가 여기가 아니고 딴 데가 돼요, 혹시? 그건 아니잖아요.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D의 위치가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ABC의 위치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디에 있으면 D가 어디 있다라는 그 상황적인 인식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돌린다고 D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딴 데 찍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림을 정확하게 나올 때마다 그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말은. 그냥 대충 ABC 점 찍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내 말은. 그래서 근데 대충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해볼게요, 이렇게. 얘는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얘는요, 이 순서대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A, B, C, D 꼭좀 순서대로. 따라서 A 다음에는 B, B 다음에는 C이기 때문에 C 다음에 D가 이 정도쯤 있어줘야 문제의 조건인 평행사변형 ABC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요, 좀 전에 A와 보다시피 문제에서 B와 C만 현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좌표가. 근데 4점이 평행사변이 된다고 했잖아, 그치? D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도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 나오지 않아, 이렇게? 또는 D가 여기 있어도 돼요.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이요. 그러니까 빨간색처럼 질문하면요, D의 위치가 이렇게 3군데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두의 차이를 좀 인식을 하시오 라는 취지로 알려주려고 이 얘기 잠깐 하는 겁니다. 이해 가냐고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D라고 하는 걸 내가 이것도 몇 번 했지 않았나? 삼각형 ABCD라고 하면요, 4개의 꼭지점을 이 순서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A, B, C, D 순으로. 그러니까 삼각형 그렸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C를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순서니까 여기가 C인 거죠. 무슨 이해 가죠? 그러니까 삼각형 ABCD랑 4점 ABCD가 삼각형이랑 다른 거라고요. 이해 가죠? 지금은 첫 번째 케이스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면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D가 여기쯤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거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거예요. A와 마주보는 꼭점은 얘입니다, C.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가 대각선이란 말이에요. 얘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꼭지점은 얘입니다, C. B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꼭지점은 D고요. 이해 가죠, 일단. 자, 평행사변형 하면은 중2 때 배웠던 거야. 정의가 뭐지? 저 단어에 정의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이게 뭐예요? 정확히 말해봐.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오케이? 평행사변형. 그림으로 놨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성질이 혹시 3가지 있는 거 알아요?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성질. 이게 뭐죠?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 니들 중2 때 배웠던 거라니까? 이건 뭐죠?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뭐죠?
뭐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이쪽 대각선이 이쪽 대각선을 이등분, 이쪽 대각선이 이쪽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이런 뜻이죠. 이 세 가지 성질이 있고요. 혹시 이거 평행사변형이네 라고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알아요? 이거와 하나 더. 이거 뭔 뜻이게? 한 쌍의 대변에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요 5가지 종류의 사각형이 나오면 우리는 이거를 평행사변형이네 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걸 중2 때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얘를 쓸 겁니다. 얘가 뭐라고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 선분 중점이 있겠죠. 요 선분도 중점이 있을 거예요. 그 둘이 같아요. 그러면 대각선이 이등분 되거든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다시 A 좌표 있죠 4,6, B 좌표 있죠 2,0, C 좌표 있죠 6,-2, D는 좌표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문자를 써야 됩니다. 둘 다 모르니까. 일단 D 좌표를 뭐라고 놓자? A, B라고 놓자. A의 대각선은 C이므로 그럼 이 대각선의 중점의 좌표가 있겠죠.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중점이라는 게 뭐야? 이거 이등분하는 점 아니야. 그치? 중점과는 공식이 뭐였어? 평균 거듯이 하라며. X좌표 4와 6의 평균이 얼마죠? 5. Y좌표 6과 마이너스의 평균이 얼마예요? 2예요. 더해서 나누기 2잖아. 이해 가 안 가? 그러면 이 파란색 대각선의 중점 좌표가 나온 거잖아. 5,2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빨간색 대각선의 중점도 있겠지. 이렇게 두 개 같아지는 길이. 그치? 여기 좌표가 올 거야. 그러면 X좌표끼리 평균이니까 A 더하기 2에서 나누기 2이고 Y좌표끼리의 평균이니까 B 더하기 0에서 나누기 2잖아. 그치? 이해가지? 근데 요 빨간 점이랑 파란 점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이 둘이 어떻다? 서로 같다. 그러면 풀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같다면은 얘가 5 나오려면 A가 8이고요. 얘가 2 나오려면 B는 4가 되겠죠. 8,4. 이렇게 구한다고요. 이해 가요? 중점끼리 같다. 이쪽 대각선 중점과 저쪽 대각선 중점이 같다. 그래야 평행사변형이 되거든.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가지 중에 하나거든. 이게 제일 무난한 방식이고요. 사실 이 방식 말고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평행이동으로도 풀 수 있고요. 방법 되게 많아요. 이거 참고로. 근데 이게 제일 쉬워요. 참고로. 그래서 알아둬.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다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지 뭘. 중요하다고 평행사변형. 두 번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A점 좌표가 A,2, B점 좌표가 B,0, C점의 좌표는 6,4, C 나왔죠? D점 좌표도 2,6, D도 나와 있네요. 그렇죠? 현재 지금 두 점의 좌표는 나와 있는 거예요. 6,4와 2,6이라고. 그리고 사각형 ABCD라는 말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순서가 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말은 뭐래? 중2 때 배웠던 거 돈이 다 나오지 사실. 그래서 여기 파트 공부하는 친구들 혹시 집에 동생이 있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 그 공부했던 수학책이 있으면 중학교 수학책 도형 부분을 좀 한번 겨울방학도 한번 보는 여름방학이구나. 여름방학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옛날 거 다시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기 아플 때 좀 도움 될 거예요. 말은 뭐가 돼야 되는데 말은 뭐가 혹시 그 평행사변형 업그레이드인 거 혹시 알아요? 평행사변형은 기본이거니와 여기에 추가 조건이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 혹시 알아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말은 뭐가 되는 거 혹시 알아요? 뭐게 조건은? 대각선이 직각이다라는 표현 안 써. 대각선이 직교한다는 표현을 쓰지 우리가. 대각선이 직교한다. 또 하나 더 있어. 뭐죠? 뭐예요? 알아? 뭔지? 몰라? 알아? 뭐야? 몰라? 하나는 맞췄어. 대각선이 직교한다. 또 하나 있었어.
그럼 마름모의 정의는 뭔지 알아? 마름모 그릴 수 있어? 나 이것도 아니 마름모 보통 이렇게 애들 이렇게 그리지 않니 보통? 이거 평행사변형 눕혀 그린 거니 혹시? 이렇게? 돌려서? 얘랑 얘랑 차이가 뭔데 그러면? 얘도 평행사변형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시 할게요. 마름모의 정의는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예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이해 가죠? 기억나죠? 이것도 나름 보면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거잖아. 이것도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평행사변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 평행사변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내용을 얘도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얘는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그게 뭔데? 봐봐. 얘는 이웃한 길이가 서로 다르죠. 다를 수도 있죠. 얘는 이웃한 길이도 같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대각선끼리 직교해 또는이야. 이웃한 변이 같아.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아. A든 B든 한쪽만 되면 마름모가 돼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마름모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평행사변형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설명하면 조금 애들이 알잘딱 하거든? 근데 고1한테 설명하면 그래도 이해할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배웠던 거고 이제 머리가 좀 컸잖아 이제 그치? 이해력이 좀 높아졌잖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행사변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데다가 추가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걸 쓸 겁니다. 이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평행사변형 방금 했죠 이거. 이거에 이웃한 변이 같아요까지 합쳐서 두 개를 이용해서 A, B를 구할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 나 지금 되게 천천히 하는 거 알고 있지? 지금 못 따라오면 곤란해. 이게 처음 배우는 사람을 기준으로 지금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자 일단은 첫 번째 평행사변형을 쓸 겁니다. 평행사변 어떻게 썼죠? 아까 좀 전에?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 그치? 그럼 대각선 아까 내가 그리지 않아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둘이 대각선이라니까요. A와 C. 그럼 이렇게 둘이 대각선입니다. 중점 어떻게 구하죠? 2분의 A 더하기 U, 콤마 2분의 2 더하기 4, U 이렇게 구하죠. 중점. 이거 이해가요? AC의 중점? BD의 중점은 어떻게 구하죠? 2분의 B 더하기 2, X 좌표끼리 따로 그 다음에 2분의 U 이라고 쓸게요. 둘이 같다고 이렇게. 3은 어차피 같은 거니까 X 좌표끼리 같겠네. 그래서 A 더하기 6이 B 더하기랑 같다. 즉 B는 A 더하기 4. 이거 이해 갔지? 자 그러면 봐봐. 보다시피 평행사변형만 쓰면은 식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하나 더 있어야죠. 그래야 A, B를 풀죠. 그 하나가 더가 뭐다? 이제 얘입니다. 이웃한 변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BC와 CD가 이웃한 변인 거 혹시 이해가요? 이거 이해가요? BC와 CD가 이웃한 변. 모르겠어. 이걸 보고 해. BC와 CD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웃한 변이잖아. 평행사변형이었으면 두 개 길이가 달랐을 수도 있어. 근데 말은 몰아서 둘이 같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BC와 CD가 같다. 이걸 쓸 겁니다. BC 길이 구하는 거 어떻게 배웠죠? BC입니다. X끼리 빼면 B 빼기 6이고요. 제곱 더하기. Y끼리 빼면 4네요. 여기에 루트 씌운 게 BC의 길이죠. 이해 가죠? 이래서 이제 니들 글씨를 잘 쓰라고 하는 거야. B인지 6인지 이것도 두 개 같이 나오는데 이거 헷갈리면 이제 날아가는 거다니, 그치? 글씨 잘 써잉. 잘 써잉. 그 다음에 CD의 길이. 요거 두잖아. X끼리 빼면 4네. Y끼리 빼면 2고요. 그렇죠? 이거죠. 이 둘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양변 제곱하면 루트 없을 거고요. 4제곱, 4제곱 없어질 테니까. 그치? 그럼 얘랑 같은 거니까 B 빼기 6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겠다. 그치? B 빼기 6의 제곱이 2의 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B 빼기 6은 플러스 마이너스 2. 그치? 그럼 B 값은 어때요? 6 더하기 2, 8이던가 아니면 6 빼기 2, 4이던가 하겠네요. 두 개가 가능하군요. 이렇게. B가 8이면 A가 얼마죠? 12. 아닌데? 4지. B가 4면요?
A는 0이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이렇게 두 쌍 나옵니다. 그래서 A는 0과 4 또는 4와 8. 이해감? 이해감 안 감? 아, 여기 문제에 또 하나 더 있네. 혹시 몰라서. 단 A는 양수라는 게 문제에 있구나. 그럼 이거 하나 빼야겠다. 요거만 쓰면 되겠네. 4와 8. 이해 갔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3번 문제가. 할 게 많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말로 하면 니들 표시도 안 하지. 가만히 있지. 이것들 봐. 아우 진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게을러 애들이. 부지런해야 되는데. 니들 게으르면 나처럼 살쪄. 그러고 싶어? A점 좌표는 2,6. B점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C점의 좌표는 6,3입니다. 자, 근데 저 A, 삼각형 ABC가 있는데 저 각 A를 2등분한 선을 쭉 그으면 이 선이 BC랑 만나요. 이 만나서 생긴 점 얘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제 설명한 거죠, 내가. 분명히 어제 중선 정리. 얘들 중선 정리 기억하고 있을까? 자신감 만만한데? 중선 정리와 비교해서 내가 분명히 그려줬었어요. 유튜브 영상에 증거가 남아있으니까 빼도 못하겠지. 이거 공식, 이건 이때는 뭐 한다 했어, 내가? 이게 뭐라고 했죠? 이거 옛날에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머니를 뜻했단 말이야. 머니를 뜻하는 제스처. 요즘은 이렇게 하면은 코리안 하트잖아요. 그렇죠? 뭐라 했죠, 어저께?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와 같다. 그치? 근데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좌표와 좌표니까. AB 길이 어떻게 구하죠? 루트 씌워서. X끼리 빼요. 6의 제곱. Y끼리 빼요. 6 빼기 마이너스 8이잖아. 36, 64, 100이라서 10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X끼리 6 빼기 2, 4죠? 6 빼기 3, 3이죠? X끼리 빼고 Y끼리 빼서 제곱. 16, 9, 25, 5 나오죠? 10과 5예요. 길이가 실제로 10과 5. 2대 1이네. 그래서요. 여기도 2대 1이 돼요. 이렇게. 무슨 뜻이야? 이 D점은요. B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죠. 내분점. 내분점 공식이 또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가 가? 내분점 공식이 뭐였더라? 분모는 B의 합. 그리고 분자는 뭐 한다 했어? 다 헷갈리면 뭐라고 내가? X좌표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하라고 이렇게 헷갈리면은. 2는 누구랑 곱해요? 이쪽. 2, 6, 12 더하기. 1은 누구랑 곱해요? 이쪽. 마이너스. 이게 X좌표고요. Y좌표도 똑같이. 자, 2는 이쪽 Y랑 곱하는 거죠. 2, 3은 6 더하기. 1은 이쪽 Y랑 곱해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따라서 이게 바로 D의 좌표입니다. 얼마? 3분의 8이, 분수네? 3분의 8과 3분의 4. 요게 D의 좌표. 이해 가심?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나의 1단계 목표는 너희들을 이해시키는 거거든? 이해?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해가 안 갔다면 나한테 굉장히 따져야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 가만히 있어. 그거는 직무유기야,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의무는 이해입니다. 근데 학원에서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학원 다닐 필요가 없죠. 공부를 할 필요도 없죠. 이해가 안 가는 걸 왜 듣고 있어, 계속. 그렇죠? 첫 번째가 이해하면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기억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한테 하는 게 뭐야? 복습, 숙제검사, 할 때까지 남기기 뭐 이런 거 아니겠냐는 거야. 복습, 기억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사실은.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모님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해줘야죠. 숙제를. 근데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점수가 안 나온다면은 그건 생각해 볼 만한 일이지만 1단계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심지어 이해를 하려고조차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맨날 계속 수시로 질문하는 게 이해가요? 이해가요잖아요. 계속. 그럼 너희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하면 최소한 고개라도 끄덕이던가 이놈들아. 이게 네라고 말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살짝 끄덕이는 거 하는 거지. 이해가죠? 넘어갈게요. 5번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번. 이거 쉬워요, 이거는. A점 좌표 있죠? B점 좌표 있죠? 문자긴 하지만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C점도 좌표가 있죠? 삼각형 ABC에 무게중심. 이 좌표가 2,3 나오려면은 AB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아까 무게중심 좌표 공식 배우지 않았나? 간단하게 세수의 평균. X의 평균. A와 4와 3이잖아. 다 더하면 A 더하기 7이겠네. 나누기 3한 값이 X 좌표 2 나오는 거죠. 그럼 A가 바로 2인 거 구할 수 있겠고요. 아니다. 1이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계산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Y 좌표의 평균. B와 마이너스 2와 8을 더하는 거니까 B 더하기 6이겠네. 나누기 3. 3개니까. 이 좌표가 3 나와야 돼요. Y 좌표. 그럼 B는 3이겠네요. 되게 쉽네. 그래 안 그래? 기본 공식은 외워야죠 당연히. 여러분 지금 어제 오늘 하면서 공식 몇 개 안 배웠거든요. 알아요? 맨 처음에 거리 구하는 공식. 그 다음이 중선 정리.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게 오늘 연결해서 하고 있는 내분점 공식. 그리고 무게중심 공식. 이거밖에 없어 공식이. 나머지는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 이게 뭐 하트 공식, 평행사변형 정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추가되는 공식이 4개밖에 없었어 현재까지. 그거 다 외워야죠 그러면. 모르면 보고 하던가. 2번 A 6, -2 B 3,6 C -6, 1이래요. 요 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AB의 중점, BC의 중점, CA의 중점을 각각 D, E, F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이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삼각형 DEF에 무게중심을 구하셔야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합시다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이 D의 좌표를 구합니다. 어떻게? A, B의 중점이니까 평균 구하는 거 하면 되잖아. 그치? 똑같이 이것도 하고 똑같이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세 점 좌표가 나왔을 테니 무게중심 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 이게 원래 흘러갈 흐름일 텐데 아까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죠? 삼각형이 있는데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이 똑같다면 중점이라는 게 뭐야? 1대 1, 1대 1, 1대 1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이 DEF의 무게중심 구하기이지만 우리는 그냥 그걸 바꿔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구하기로 바꿔도 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무게중심 구하면 돼요. 무게중심 공식이 뭐라고? 3분의 더하기. X를 다 더하면 3 나온다. 그치? 나누기 3 하면 1이겠다. Y를 다 더하면 5네? 분수에 이건 또 3분의 5겠네. 그래서 ABC의 무게중심도 1,3분의 5겠지만 DEF의 무게중심도 1,3분의 5입니다. 그걸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돼요. 예를 하나 든 거죠. 숫자로. 우리가 아까 그 문자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문자로 하면 증명이 힘드니까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본 거예요. 간단한 걸로. 한번 확인해 봐라 라는, 이렇게도 한번 구해 봐라. 정말 똑같은지 이제 그거 한번 검토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평면좌표가 간단하게 그 필수제가 끝났고요. 중단원 마무리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못한 거 다 저기 플러스 시간 동안 소화할 테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2단원 직선의 방정식 나가도록 할게요.